안녕하세요. 당도서관 코너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책은 갑상선 좀 볼까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EBS 명의에도 출연한 윤여규 원장님이 직접 저술한 책이고요. 갑상선에 대한 단순한 이론보다는 사례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정말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갑상선은 갑상연골의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내분비선인데요. 목 가운데 흔히 목젖이라고 불리는 연골이 방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방패갑, 형상상을 써서 갑상연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대사에 관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대표적인 역할에는 소화력 증진, 체중 조절, 신진대사 촉진, 심장박동 조절, 지방연소 촉진, 성장 촉진, 탄수화물 대사 촉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되면 특정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은 갑상선 항진증, 너무 적게 분비되는 것은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불립니다. 구체적인 증상은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데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즉 TSH가 낮고 유리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프리티포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항진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즉 TSH가 정상보다 증가한 경우에 진단할 수 있는데요. 저하증이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으니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되도록 자극해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정상보다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간단한 정맥체열로 검사할 수 있고 해석은 병원에서 진단받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을 관리하는 약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줄여주는 항갑상선제를 처방하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약제로 만들어 처방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증상은 어떨까요?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에 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집안이 후끈후끈해지듯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필요 이상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더워지고요. 몸의 에너지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체중도 빠집니다. 더불어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요. 갑상선이 커지고 손이 떨리고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보일러 역할을 한다고 했죠. 보일러를 끄면 방이 꽁꽁 얼듯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너무 적어지면 우리 몸이 꽁꽁 얼고 추위를 많이 느끼게 돼요. 또 우리 몸 세포의 활동량도 줄고 대사도 적어져서 몸이 붓고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더불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요. 변비가 오거나 말투가 느려지거나 입맛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고요. 치매가 오기 쉽다고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관여하는 대사가 많다 보니 증상도 매우 다양하죠. 제가 아는 지인은 체중이 자꾸 빠지고 입이 말라서 당뇨라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질환들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고요. 추위를 타거나 더위를 탈 때 그냥 좀 체질이 변했나 보다 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고 무기력하고 피곤할 때는 요새 무리해서 힘든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증상이 있는 초기에 진단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책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 그리고 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갑상선 결절이나 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책을 통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갑상선에 대해서 쉽게 정리가 된 책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재미있는 건강 서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